이번 동영상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이전 동영상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그러니까 사용 빈도가 높은 수동태 문장이나 또 과거 분사가 사용되는 관용적인 표현들을 소개하는 두 번째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12개의 문장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소개하는 수동태 문장이나 또는 과거 분사가 나오는 관용 표현들입니다. 첫 번째가 You are grounded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푸른색으로 표시한 ground는 명사로는 땅이란 말도 있고요. 또 근거, 입장, 땅이다 보니까 어떤 바탕이 되는 그런 근거나 입장이나 이런 명사로 쓰이고요. 동사가 되면 뭐뭐에 근거하다. 그 다음에 특이하게도 외출 금지시키다. 그래서 지방령이 되듯이 땅에 꽉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가 되는 겁니다. 외출이 금지되다. 그래서 you are grounded 하면은 너는 외출 금지 당했다. 예를 들어서 사춘기 자녀들이 있는데 사춘기 자녀들이 밖에서 자꾸 돌아다니기만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숙제도 안 하고 뭐 이럴 때 집에서 말썽을 부리고 그럴 때 이제 미국에서는 너 외출 금지야 할 때 you are grounded 이런 표현을 씁니다. I got held up at work 하면은 held up이 이제 hold up, hold의 과거 분사가 held죠. 그래서 I got held up 하면 나는 꽉 붙잡혀 있었다. at work, 직장에서. 그러니까 직장에서 뭐 일 때문에 어떻게 꼼짝 못하고 붙잡혀 있었다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고요. You are hurt 하면 너 다쳤네 라는 말입니다. hurt가 다치게 하다, 고통을 느끼다 하는 그런 동사가 되고요. 또 명사로는 부상이란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you are hurt 하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다쳤다, 부상을 입었다, 상처 입었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You are hurt, 너 다쳤네 하는 말이죠. 또는 너 마음 상했구나 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He is injured 하면 injure는 이제 육체적으로 다쳤을 때 보통 injure를 쓰게 되겠고요. 그래서 he is injured 하면 그 사람은 부상을 당했다, 육체적으로 상처를 입었다 하는 말이 되겠죠. Get lost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꺼져, 저리 가, 썩 꺼져, 사라져 하는 get lost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If I'm not mistaken 하면서 이제 뒤에 뭐가 나오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if 만일에 I'm not mistaken 내가 착각을 한 것이 아니라면, 만일 내가 착각한 게 아니라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if I'm not mistaken 이것도 일종의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It is overrated 하면 그것은 과대평가됐다. It is underrated 하면 그것은 저평가됐다. 뭐 이런 식의 뜻이 되겠고요. rate가 어떤 등급이 되는데 it is overrated 했으니까 그 이상으로 평가된다 하는 말이 되겠고요. underrated는 이제 그것보다 못하게 평가된다 해서 저평가된다, 저평가되고 있다 하는 말이 되겠죠. The movie is packed with actions 하는데 이제 pack이 짐꾸리다 하는 동사가 되겠고요. 또 명사가 되면은 이제 꾸러미, 짐꾸러미 이런 그런 말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막 몰래 다니는 한 패거리 이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그 늑대들이 보면 혼자서 돌아다니지 않고요. 늑대는 꼭 떼를 이어서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늑대 패거리를 이제 wolfpack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래서 pack 하면은 이제 짐꾸리다, 포장하다, 또 꽉 채우다 이런 말도 되겠고요. 그래서 packed with 하면은 뭐뭐로 꽉 차 있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 movie is packed with actions 하면 그 영화는 액션들로 꽉 차 있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몇 가지 더 소개하겠습니다. be prepared 하면 준비 상태를 갖추어라, 준비해라, 대비해라 하는 말이고요. 우리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있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보이스카우트의 어떤 모토가 준비해서 be prepared 라고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smoking is prohibited 하면은 smoking, 흡연하는 것, 담배 피는 것은 is prohibited, 금지되어 있다 하는 말이고요. prohibit이 이제 금지시키다, 금지하다 하는 말입니다. 또는 smoking is not allowed 이런 표현도 쓸 수 있습니다. 스모킹은 allow 되지 않습니다. 허가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금연입니다 하는 것이 smoking is prohibited 또는 smoking is not allowed 이렇게 쓸 수 있고요. I got ripped off 이런 표현도 가끔 들리는데요. rip 하는 말은 푸르트가 표시한 rip 이것은 이제 잡아 찢다, 쫙 찢어내다
또는 이제 바가지 씌우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I got ripped off 하면 나 바가지 썼어 하는, 나 호갱됐어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It remains to be seen 하면 it, 그것은 remains, 남아있다, to be seen, 앞으로 보여질 거다 하는 거죠. 그런 상태로 남아있다. 아직은 모르고 나중에 미래에 to be, to 부정사가 약간 미래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to be seen, 보임을 당해야 될 것이다. 앞으로 두고 봐야 한다 하는, 그럴 때 쓰는 말이 it remains to be seen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Please wait here to be served 또는 served 대신에 seated 쓸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은 좀 괜찮은 식당 가면 이렇게 앞에 딱 도착했을 때 밖에 사람이, 그 종업원이 한 명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업원이 보통 우리가 이제 다가가면 몇 명 오셨어요? 예약하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그 종업원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표지판이 있죠. 기다리십시오. 여기서 안내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Please wait here. 여기서 기다려 주십시오. To be served.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기다려 주십시오. 또는 to be seated. 자리에 앉힘을 당하기 위해서 여기서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안내하는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하는 말이고요. 비슷하게 Please see host to be seated.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host는 이제 주최자, 주인 뭐 이런 말인데요. 종업원 중에 조금 이제 높은 계급에, 높은 그 직급에 있는 종업원이 나와서 순번대로 돌아갈 수도 있겠고요. 손님들이 오면 맞이하기 때문에 그 아무도 없을 때는 이런 표현이 간판에 딱 붙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Please see host to be seated. 그래서 우리하고 달리 식당에 가게 되면은 뭐 우리 마음대로 무조건 들어가서 내 마음대로 원하는 의자에 딱 앉는 것이,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고요. 좀 괜찮은 식당 가면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예를 들어서 뭐 햄버거 체인이라든지 뭐 이런 데는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이제 웨이터나 웨이트리스, 이렇게 서버가 있는 식당 가면 이렇게 자리를 안내를 받아서 이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이제 들을 수 있습니다.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요. Please wait here to be served 또는 Please wait here to be seated 또는 Please see host to be seated 이런 표현들을 이제 앞에 종업원이 나와 있지 않은 경우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No offense taken 또는 none taken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이런 말을 쓸 수 있는데요. 이런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주로 이제 no offense but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no offense, offense는 아닌데 공격하는 건 아니고 그치만 하는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말이지, 내가 이 말은 해야 되겠네.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런 거 같은데 뭐 이렇게 말을 할 때 no offense but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뭐 나쁘게 공격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치만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고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런 말로 나 마음 안 상해, 괜찮아 할 때 쓰는 말이 no offense taken, 어떤 공격도 내가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 또는 none taken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no offense but 뭐 너 오늘 좀 이상해 보여 하면 괜찮아, 나 그런 말로 나 마음 안 상해 하면 no offense taken 또는 none taken 이렇게 대답을 해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She is gone without any notice 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she is gone 또는 away를 붙여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she is gone away 하면은 그녀는 가버린 상태다 하는 말이 되겠고요. 약간은 좀 완료의 뜻이 조금 숨어 있습니다. 현재 완료 시제를 쓴다 그러면 she has gone 이렇게 쓸 수 있겠는데요. 차이는 뭐냐면 she is gone 하면 그녀는 가버린 상태고 간 것이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현재 완전히 가버린 상태다 하는 말이 되겠고요. she has gone 하면 현재 완료 시제죠. 그녀는 동작을 완료해버렸다. 그래서 이미 가버렸다. 어떤 좀 동작에 초점을 맞춘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무튼 she is gone 하면 수동태지만 약간의 좀 완료 시제를 쓴 듯한 그런 느낌이 조금 있다 하고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뭐 그렇게까지 구별을 안 해도 되겠지만 she is gone 하면 그녀는 가버린 상태다. 그녀는 지금 이제 자리에 없다 하면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away를 써서 she is gone away, 멀리 가버렸다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without은 뭐뭐 없이 하는 뜻이죠. 그 다음에 without any notice 할 때 notice는 명사로는 이제 주의, 주목,
그다음에 통보, 통지 뭐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동사가 되면 알아차리다, 주의하다. 뭔가 길을 가다가 뭔가 이상한 게 눈에 보여요. 그럼 뭔가 난 알아차렸어 할 때 notice 이런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형용사는 noticeable 해서 뒤에 able이 붙어 있으니까 푸른색으로 표시한 able은 가능성을 나타내는 그런 접미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noticeable 하면 주목할 만한, 눈에 띌 수 있는 이런 뜻이 됩니다. 눈에 띄는, 주목할 만한. 그 다음에 이제 I am done 같은 것도 she's gone 하고 좀 비슷한데 I am done 하면 나 끝났어 하는 말이 되겠고요. 나 이제 완전 끝장이야 이런 말도 되겠죠. 또 우리말도 보면 나 끝났어 할 때 이제 내가 할 일을 다 끝냈다는 말도 있고요. 나 끝장이야 어떻게 이런 뜻도 있죠. 영어도 비슷합니다. I'm done 하면 내가 할 일을 끝냈어 라는 말도 있고요. 또 나 끝장이야 라는 뜻도 있는데 아무튼 I am done 하면 나는 끝난 상태다 하는 말이고요. 약간의 완료의 뜻도 있고 she's gone 하고 좀 비슷한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수동태고요. 나는 끝났다 하는, 끝남을 당했다기보다는 이제 나 할 일을 다 했다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장의 뜻은 she's gone, 그녀는 가버렸다, 가버린 상태다, without any notice, 어떠한 기별도 없이, 어떠한 통보도 없이, 연락도 없이 그녀는 가버렸다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Where are you headed for? 인데요. 이 말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택시를 탔을 때 택시 기사가 손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럴 때 들을 수 있는, 그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Where are you headed for? 하면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head가 나오는데 head는 머리죠. 명사로는 머리 또는 어떤 제일 앞에 나서는 사람, 지도자 그런 뜻도 있고요. 또 반짝반짝 두뇌, 머리가 좋다 할 때 어떤 두뇌라는 뜻도 있습니다. 동사로는 어느 방향으로 향하다, 나가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진 동사도 되고요. 헤드가 머리가 되니까 머리가 아플 때 두통을 헤드에이크라고 합니다. 에이크가 푸른색으로 표시한 에이크가 이제 통증이거든요. 그래서 머리 통증하니까 두통이 되겠죠. 헤드에이크가 이제 두통이고 from head to toe라는 표현도 있는데 from head 하니까 머리부터 시작해서 to toe, toe가 발가락이거든요. 발가락 끝까지.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전신을 다 우리가 검은색 모자 쓰고 검은색 상의를 걸치고 검은색 바지를 입고 또 검은색 양말, 검은색 구두를 신고 그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검은색으로 일색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from head to toe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를 이제 where are you headed for? 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where are you heading? 이렇게 현재 진행 시제로도 쓸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 중이냐? 이런 뜻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동태로 써서 headed for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누구랑 전화를 할 때 너 지금 어디 있니?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where are you located?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locate가 어떤 위치에 놓다, 위치에 두다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where are you located? 너는 지금 어디에 위치를 두고 있는 거니? 지금 어디니? 할 때 전화상으로 이렇게 물어볼 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2번 문장은 where are you headed for? 하면 어디로 가십니까? 하는 그런 뜻입니다. 3번 문장입니다. I'm locked out of my room 인데요. 이 문장을 쓸 때는 참 곤란한 처지에 있을 때 이런 문장을 쓰게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호텔 같은 경우에 방 안에다가 열쇠를 놔두고 문을 그냥 잠그고 밖으로 나왔을 때 있잖아요. 방에 다시 들어가려니까 열쇠를 방 안에 두고 나왔어요. 이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I'm locked out of my room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리셉션이나 프론트 가서 저 방 안에 열쇠를 놔두고 문을 잠그고 나왔네요 할 때 쓰는 말이 I'm locked out of my room 이런 말이 되겠고요. lock 하면 이제 자물쇠가 되겠죠. 열쇠는 이제 key는 여는 열쇠고 lock은 자물쇠입니다. 그래서 locksmith 하면 자물쇠 수리공, smith라는 단어가 보통 이제 철물을 두들기는 사람, 그래서 철물공 이렇게 해서 수리하는 사람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locksmith 하면 자물쇠 수리공 또는 lock 대신에 gun, 총을 쓰면 gunsmith 하면 총기를 수리하는 사람, 총기 수리공 이런 말이 되겠고요. 자물쇠를 여는 열쇠는 key, 열쇠에 구멍이 있잖아요. 그것은 keyhole. 그 다음에 컴퓨터의 자판 있잖아요. 이거는 keyboard. 글자 하나하나가 이제 key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key가 또 열쇠 말고 또 핵심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keyword 하면은 핵심적인 단어. 이거는 붙여 쓰는 말은 아니고요. key하고 띄워서 word 따로따로 독립된 단어들입니다. 그렇지만 두 개 함께 조합해서 keyword 하면은 우리 굉장히 핵심적인 단어를 이제 keyword로 그러잖아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문장의 뜻은 I'm locked out of my room. 이 문장의 뜻은 방 안에 열쇠를 두고 문이 잠긴 채로 지금 밖에 나와 있습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4번 문장입니다. We were lost in that building 인데요. 여기서 lost는 lose가 원형이 되겠고요. lose, lost, lost. 과거, 과거분사가 lost, lost입니다. lose에도 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뜻이 물건을 잃어버리다, 분실하다 라는 말이 있고요. 또 길을 잃어버리다도 있습니다. 잃어버리는 것이 물건뿐만 아니고 길을 잃어버리다. 그 다음에 패배하다. 승리하다, 패배하다 할 때 win, lose가 되겠습니다. 승리하다는 win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반대말은 패배하다는 lose가 되겠고요. Are you lost? 하면 너 길을 잃은 상태니? 너 길 찾고 헤매는 중이야? 할 때 Are you lost? 길을 잃었습니까? 라는 말이 되겠고요. You lost me 또는 You lost me there 하면은 둘이서 대화를 하는데 한 사람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또 한 사람 듣고 있다가 잠깐만 너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지금 이해를 못하겠어? 이해를 못하겠는데? 할 때 거기서 당신은 나를 잃어버렸습니다. You lost me there. 나 너를 네가 하는 말을 쫓아가려고 계속 이해를 하다가 중간에 놓쳤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할 때 쓰는 말이 You lost me there 하는 말입니다. We got lost in that building 하면 우리는 그 빌딩 안에서 길을 잃어버렸다 하는 말이 되겠고요. 4번 문장처럼 We were lost 하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상태였다고요. We got lost 하면 우리는 거기서 길을 잃어버렸다 하는 어떤 동작이 좀 들어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문장의 뜻은 We were lost. 우리는 길을 잃은 상태였다. 길을 잃었었다. In that building. 그 빌딩 안에서 라는 뜻입니다. 5번 문장입니다. She is married to that man 하면은 이제 marry가 결혼하다 하는 말이죠. 여기서 나온 명사는 marriage가 되겠고요. 이제 결혼. 그 다음에 결혼하면 우리 생각나는 것이 신혼여행이 있죠. 신혼여행 또는 뭐 미월 여행이라고 하는데 honeymoon 이것이 이제 신혼여행이 되겠고요. marry 결혼하다고 좀 유사한 단어가 wed가 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다, 결혼하다, 결혼식을 올리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명사가 이제 wedding 해서 결혼식. 그러니까 marry는 그냥 결혼하다고 일반적으로 쓰이는데 wed 하면 좀 어떤 결혼식에 조금 관련된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명사가 wedding 하면 결혼식이 되니까요. 또 wedlock 이란 명사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결혼 생활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5번 문장은 she is married. 그녀는 결혼한 상태다. to that man. 그 남자에게. 그녀는 그 남자와 결혼했다 하는 뜻입니다. 6번 문장입니다. They are meant for each other 인데요. 우선 meant는 mean이란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mean의 과거, 과거분사가 meant인데 mean이란 단어는 뜻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동사로 의미하다, 뜻하다, 또 의미하다, 뜻하다 하니까 조금 나쁜 뜻으로는 이제 속셈이다 하는 뜻도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동사로 약간 생뚱맞게 한 마음을 품고 있다. 그들은 서로 한 마음이다 할 때 이제 이런 뜻을 쓰게 되는 이유가 mean에 한 마음을 품고 있다 하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mean이 이제 명사가 되면 중간이고 평균입니다. average 하고 좀 비슷하죠. 중간 평균하고 비슷한 뜻이 되겠고요. 형용사가 되면 중간 평균의 형용사인 중간의 못해도 중간을 간다 할 때 그 중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형용사로 특이하게도 하찮고 비열한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mean에 참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앞뒤에 어떤 식으로 쓰이냐에 따라서 그 mean의 뜻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mean이 뜻하다, 의미하다 하는 뜻으로 이제 쓰이는 동사가 되면 I mean it 하면 나는 그것을 뜻한다. 무슨 말이냐면 나 진심이야. 진짜 내 마음에 우러나서 하는 거야. 진심이야 할 때 I mean it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부정문을 쓰면 I don't mean it 또는 과거 시제로 I didn't mean it 하면 내 진심이 아니었어 하는 그런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What do you mean 하면 무슨 뜻이야? 무슨 말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What do you mean? 왜 그래? 무슨 뜻이야? 속셈이 뭐니? 하는 그런 말이 되겠죠. Each other는 서로입니다. 그래서 6번 문장 They are meant 하면 그들은
한 마음이다. for each other. 서로를 위해서. 그들은 서로 천생연분이다. 할 때 쓰는 말이 they are meant for each other. 이런 표현을 씁니다. 7번 문장입니다. His days in the office are numbered. 라는 문장인데요. 여기서 number는 명사로는 숫자죠. 동사로는 숫자를 세다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his days in the office 하면 그 사무실에 있는 그의 날들은 are numbered. 세어진다 하는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그가 사무실에 있는 날은 얼마 남지 않았다. 그 사무실에 있는 날이 숫자가 하나, 둘, 셋, 며칠 더 있겠다라고 셀 수 있는 거는 얼마 남지 않았다. 그의 날도 이제 거의 다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무실에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그런 뜻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His days in the office are numbered. 8번 문장입니다. He is overwhelmed by emotions 인데요. overwhelm 하면은 이제 압도하다 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he is overwhelmed 하면 그는 압도당한 상태다 하는 말이 되겠죠. emotion은 감정, 정서가 되겠고요. 좀 비슷한 뜻으로 이제 feel이 느끼다잖아요. 그래서 feeling 하면 이것도 감정입니다. 그래서 emotion하고 feeling하고 비슷한 뜻이 되겠습니다. emotion에서 나온 이제 icon하고 합쳐가지고 icon이 어떤 상징, 뭐를 표시하는 상징이 되는 뭐 할 때 그 상징을 아이콘이라고 하는데요. 이모션과 그 아이콘을 합쳐서 이모티콘 하면은 우리 왜 컴퓨터로 뭐 보내고 문자로 보내고 할 때 그 웃는 그 모양 글자는 아니지만 웃는 모양도 있고 하트 모양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그런 느낌표도 있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모티콘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이모션하고 아이콘하고 합쳐서 새로운 단어가 하나 만들어졌던 겁니다. 이모티콘 해서 이모션을 감정을 나타내는 상징 해서 이모티콘 이 새로운 단어를 이제 요즘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8번 문장의 뜻은 he is overwhelmed 하면 그는 압도당한 상태다. by emotions 감정에 의해서 그는 감정이 복받쳐 올라서 정말 막 압도당했다 하는 어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상태다. 뭐 이런 정도의 뜻이 되겠습니다. 9번 문장입니다. Keep me posted 인데요. 여기서 post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post에도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접두사로 그 별개의 단독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고 접두사로 다른 단어들하고 합칠 때 다른 단어들 앞에 붙어서 쓰이면서 뭐뭐 후에 뭐뭐 이후에 라는 뜻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가 이제 pre가 되겠죠. pre는 뭐뭐 이전에 라는 뜻의 접두사가 되겠고요. 이것들은 이제 나중에 이런 단어들이 쓰일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post가 그래서 접두사로 뭐뭐 후에, 뭐뭐 이후에 라는 뜻으로도 쓸 수 있고 단독적으로 post라는 단어 하나만 보면 명사로는 어떤 기둥, 뭐 전봇대라든지 이런 세워져 있는 기둥 있잖아요. 이런 걸 post 또는 우편, 편지 보내고 주고받고 하는 우편물 하는 우편 있잖아요. 우체국을 post office라고 하는데 그런 우편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post는 동사로 이제 게시하다, 게시판에다가 뭐 정보를 붙여서 게시하다 또는 정보를 공급하다라는 말이 있고요. 우리 그 찍찍이 같은 거 살짝 그 종이 뒤에 붙어 있어가지고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메모지 있잖아요. 그걸 포스트잇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포스트에 이제 정보를 붙였다 뗐다 하는 그런 메모지를 포스트잇 하는 그래서 포스트에 정보를 공급하다라는 뜻도 있는 겁니다. 게시하다, 정보 공급하다. 그래서 keep me posted 하면은 나에게 계속 정보를 공급한 상태를 만들어 달라. 나를 계속 포스티드 정보를 공급받는 상태로 만들어 유지해라 하는 뜻이 되겠죠. 이 비슷한 말로 이제 keep me informed 라고 쓸 수 있습니다. inform이 이제 알리다, 정보를 제공하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keep me informed를 keep me posted 대신에 쓸 수 있고요. inform의 명사가 information이 됩니다.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IT 기술이라고 하잖아요. 그 IT가 이제 information technology입니다. 정보 기술. 그것이 이제 IT고요. keep me posted 또는 keep me informed 하고 내 상사가 나한테 이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 계속 뭔가 상황이 어떻게 진척이 되는지 틈틈이 나한테 보고를 해줘 하는 말이 이제 keep me posted, keep me informed가 되겠고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I'll keep you informed 또는 I'll keep you updated 이렇게 그 계속 당신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당신을
인폼 된 상태로 또는 당신에게 업데이트 하는 거죠. 한 상태를 당신을 유지시켜 드리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대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 문장의 뜻은 keep me posted 하면 계속 상황을 알려주세요. 계속 상황을 보고해 주세요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장입니다. I can be reached at 550-1278 인데요. 여기서 550-1278은 전화번호가 되겠고요. reach는 도달하다, 이르다, 어디까지, 어떤 지점까지 이르다, 도착하다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can be reached 했으면 이걸 능동태 문장으로 바꾸면 You can reach me at 550-1278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능동태 문장이고요. 능동태 문장을 보면 You can reach me, 너는 나에게 도달할 수 있다. at 여기에서 550-1278번으로 도달할 수 있다 하는 말이 되겠고요. 이거를 수동태로 바꾸면 I can be reached at 550-1278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0번 문장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말로 해보면 550에 1278번으로 나에게 연락 가능하다 뭐 이런 말이 되겠죠. 능동태 문장은 당신은 나에게 도달할 수 있다 하지만 수동태 문장을 바꾸면 나는 연락이 이걸로 되어진다 하는 그런 말이 되겠으니까요. 나에게 연락 가능하다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장입니다. I was scared to death 인데요.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난 놀라서 죽을 뻔했어. 간 떨어져서 죽는 줄 알았잖아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고요. scare 또는 frighten 이 둘 다 비슷하게 놀라게 만들다, 놀래키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I was scared 나는 놀라움을 당한 상태였다. to death 죽을 정도로 하는 말이 되겠고요. death는 죽다란 die에서 나온 명사가 death가 되겠고요. 형용사는 dead 죽은 상태인, die dead 죽은 상태인이란 형용사고요. death 명사로 죽음, 사망이 되겠죠. 그래서 I was scared to death 하면 죽을 만치 나 놀랬어. 깜짝 놀랐네 하는, 간 떨어질 뻔했네 하는 말이 되겠고요. 비슷하게 이런 형태로 쓸 수 있는 말이 I am bored to death 하면 나 지겨워서 죽는 줄 알았어. I'm frightened to death. scared하고 똑같은 뜻으로 깜짝 놀라서 죽을 뻔했어. 또는 굶어 죽을 뻔했다. 죽을 정도로 배가 고프다 할 때 I'm starved to death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starve가 굶어 죽다, 아사하다거든요. 그래서 I'm starved to death. 나는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다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번 문장은 I was scared to death. 이 뜻은 나는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다 하는 뜻입니다. 12번 문장입니다. I like my eggs scrambled 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scramble 이라는 단어는 막 뒤섞는 겁니다. 그래서 I like my eggs 나는 나의 달걀들을 scrambled 막 섞임을 당한 것을 좋아한다 하는 말이 되겠고요. 우리 계란 요리 중에서 달걀 요리 중에서 그 scrambled egg 있잖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달걀을 요리하는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우리 식당 가서 이제 특히 미국에서는 이제 아침 식사로 달걀 요리들이 있는데 그 달걀을 주문하게 되면 그 달걀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미리 달걀을 주문할 때는 어떤 식으로 요리해달라고 이제 주문을 해야 되는데 내가 따로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주문을 받는 사람이 먼저 물어봅니다. 달걀을 어떻게 해드릴까요? How do you like your eggs? 당신은 당신의 달걀들을 어떻게 하기를 좋아하십니까? 달걀 대신에 뭐 스테이크를 넣으면 How do you like your steak?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스테이크를 주문했을 때 스테이크를 어떻게 구워 드릴까요? 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말로 스테이크를 어떻게 해드리는 걸 좋아합니까? How do you like your steak? 하면 되겠고요. 또는 스테이크 대신에 커피를 생각해보면 커피를 주문했을 때 커피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How do you like your coffee?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냥 블랙으로 하면 just black 또는 거기다가 많은 사람들은 막 크림도 타고 설탕도 타고 하기 때문에 더블 이렇게 또 대답하는 경우 있고요. 뭐 더블 크림, 더블 슈거 해서 더블 뭐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How do you like your eggs? 하면 당신의 달걀을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내가 달걀을 어떻게 원하는지 예를 들어서 sunny side up 제일 흔한 경우죠. 달걀 노른자 한쪽 면만 익히고요.
다른 쪽 한쪽 면은 익히지 않아서 달걀 노른자 그대로 있는 상태. 그래서 뭐 달걀 노른자를 터트려 가지고 그 노른자 흘러나온 거를 마치 소스처럼 뭐 빵에 발라 먹는다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sunny side up 또는 overage, 한번 뒤집는 겁니다. 한번 뒤집어서 살짝 익히는 거. 양쪽을 다 익히는 건데 그 뒤집어서 살짝 익혀주는 거 overage, 또는 뒤집어서 완전히 익혀버리는 것, 노른자까지 완전히 익히는 것을 over hard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또 scrambled, 달걀을 뒤섞어서 하는 scrambled egg, 또는 boiled, 삶아서, poached 하면 수란이죠. 이런 건 좀 드뭅니다. 수란하는 식당은 많이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또 poached egg, 수란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오믈렛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달걀을 어떻게 하는지, 달걀 요리하는 방법이 좀 대표적으로 sunny side up, overage, over hard, scrambled, boiled, poached, omelette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12번 문장의 뜻은 I like my eggs scrambled 하면 나는 scrambled egg를 좋아한다. 스크램블 에그로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나온 문장들을 번호 순으로 두 번씩 듣고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1. She's gone without any notice. 2. Where are you headed for? 3. I was locked out of my room. 4. We were lost in that building. 1. She's gone without any notice. 2. Where are you headed for? 3. I was locked out of my room. 4. We were lost in that building. 5. She is married to that man. 6. They are meant for each other. 7. His days in the office are numbered. 8. He is overwhelmed by emotions. 5. She is married to that man. 6. They are meant for each other. 7. His days in the office are numbered. 8. He is overwhelmed by emotions. 9. Keep me posted. 10. I can be reached at 550-1278. 11. I was scared to death. 12. I like my eggs scrambled. 9. Keep me posted. 10. I can be reached at 550-1278. 11. I was scared to death. 12. I like my eggs scrambled. 이번 동영상에서 나왔던 문장들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그녀는 아무 기별 없이 가버렸다. 그녀는 가버린 상태다. 아무런 기별 없이. 그녀는 가버린 상태다 하면 she's gone 이겠죠. 그 다음에 아무런 기별 없이, 뭐뭐 없이 했으니까 without, 그 다음에 아무 기별 했으니까 any notice. 그래서 she's gone without any notice 라는 문장이었고요. 두 번째 문장은 어디로 가십니까 하면 where are you headed for 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가 택시를 탔을 때 택시 기사가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모실까요? 라고 물어보는 그런 문장이라고 했었습니다. Where are you headed for? 세 번째 문장은 방 안에 열쇠를 두고 문 잠그고 나왔다. 호텔 같은 데서 열쇠를 방 안에 놔두고 나오면 문이 저절로 잠기기 때문에 다시 못 들어가죠. 그럴 때 이제 프론트나 리셉션 가서 이런 상황을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방 안에 열쇠를 놔둔 상태로 나 지금 문이 잠겼는데 못 들어갑니다 할 때 I'm locked out of my room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4번 문장입니다. 우리는 그 빌딩 안에서 길을 잃었었다. 우리는 길을 잃었었다. 과거 시제죠. 그러니까 we were lost 하면 되겠고요. 우리는 길을 잃은 상태였다. 그 빌딩 안에서 in that building 하면 되겠습니다. We were lost in that building 하면 되겠고요.
5번 문장은 그녀는 그 남자와 결혼했다. 그녀는 결혼한 상태다. 그 남자에게 해서 She's married to that man 하면 되겠죠. 6번 문장은 그들은 서로가 천생연분이다. 서로가 할 때는 each other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천생연분이다. 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해서 They are meant for each other 라는 표현입니다. They are meant for each other. 그들은 서로가 천생연분이다 하는 말입니다. 7번 문장입니다. 사무실에 그가 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의 날들 사무실에 있는 이 숫자로 세어진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그의 날, his days 사무실, in the office, his days in the office. 그 다음에 are numbered 숫자로 셀 수 있다.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그런 관용편이 되겠고요. 8번 문장은 그는 감정에 북받쳐 어쩔 줄 모른다. 그는 아주 압도당하고 있다. 감정에 의해서 라는 말이죠. He is overwhelmed by emotions. 가 되겠고요. 계속 알려주세요. 계속 그 상황을, 진척 상황을 보고해주세요 하는 keep me posted 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I'll keep you informed 라고 대답하면 된다 그랬죠. 10번 문장입니다. 550에 1278번으로 나에게 연락 가능하다 하면은 수동태로 나를 기준으로 해서 쓸 수도 있고요. 또는 당신을 기준으로 능동태로 쓸 수도 있습니다. 수동태로 생각해 보면 I can be reached. 나는 도달되어질 수 있다. 당할 수 있다. I can be reached. 그 다음에 at 550-1278 이렇게 수동태를 쓸 수 있고요. 또는 능동태로 You can reach me at 550-1278 이렇게도 쓸 수 있겠습니다. 11번 문장은 나는 무서워 죽는 줄 알았다. 이거는 그냥 흔히 쓸 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하는 줄 알았다니까 과거 시제고요. 그래서 I was scared. 나는 무서웠었다. To death. 죽을 만큼. 나는 무서워 죽는 줄 알았다. I was frightened to death. 해도 되겠죠. 12번 나는 스크램블 에그를 좋아한다. 또는 내 달걀은 스크램블 에그로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I like my eggs scrambled.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다음 동영상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도 이번 동영상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흔히 접할 수 있는 수동태 문장이나 또 과거 분사가 들어가는 표현들을 계속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